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크리에이티브를 깨우는 전남 북크리에이터 북토크. 북크북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북사연 하나하나를 모아 감동을 전달하는 정지은. 재미와 흥미를 통해 여러분의 독서력을 업 시켜줄 장진혁입니다. 우리 북크북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배구 선수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배구 황제라고 불리는 김연경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2021년 도쿄올림픽의 뜨거웠던 배구 경기들도 함께 기억나고요. 그럼 김연경 선수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청취자 현아고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창을 통해 13번째 북크북크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대반전은 없다. 하나의 선택이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고 지금껏 해온 노력들이 새로운 성과를 이끌어내며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로또처럼 보이는 갑작스러운 성공이 있다면 잘 관찰해보라. 지금껏 묵묵히 노력해온 것들이 쌓여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난 경우일 뿐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김연경. 살면서 겪게 되는 행운과 성공들은 어쩌면 우연이 아닌 우리들의 노력 덕분이 아닐까요? 우리의 선택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과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처음 배구를 시작한 순간부터 배구 황제라고 불리는 지금까지 김연경 선수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솔직한 입담으로 이 책에 풀어냈습니다. 마음에 품은 꿈이 무엇이든 도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녀를 보며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아고님은 평소에 김연경 선수를 좋아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책 속에서 자신의 길이 나누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저 지금까지 해온 나 자신의 노력과 앞으로 목표를 향해 나갈 자신의 의지만이 힌트가 될 뿐이다. 라는 문장에 너무 공감되어서 오늘의 창에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는 길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단한 길이라도 걸어가는 것만으로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깊은 슬럼프가 찾아와도 잠시 지나치는 손님이 될 것이다. 김연경 선수의 아직 끝이 아니다에 실린 또 다른 문장이었어요. 살면서 슬럼프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노력을 해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제자리를 걷고 있는 기분이 든다면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고요히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작지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힘든 상황은 그저 우리 곁을 지나치는 손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번 한 주도 북구북구와 같이 걸어볼까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한 발 한 발 끈기 있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며 좋은 글 보내주신 현아고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다음 회차 오늘의 창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참여 링크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책 속 문장을 보내주세요. 고민 있는 친구 여기 모여라. 여러분의 고민을 책으로 해결하는 북크북크의 만능 상담소 대신 찾아드립니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친구들의 고민 사연에 맞는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고민의 사연 첫 번째는요, 주인공 닉네임 잠만보님입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의 고민은 다이어트입니다. 요즘 식욕이 폭발해서 살이 너무 찌고 있어요. 학교 급식도 2번씩 먹고
좋아하는 마라탕도 한 번에 2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태권도를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있지만 전혀 살이 빠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승마를 배우러 갔는데 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말도 탈 수가 없었어요. 승마장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큰 초등학생은 처음 봤다고 말씀하셔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죠. 날이 추워질수록 맛있는 간식들이 많아서 다이어트 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과 나의 몸을 비교하는 것, 또 폭식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의지 부족이라고 자신을 탓하는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추천드리고 싶은 오늘의 책. 시도 작가의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입니다. 시도 작가가 얘기하는 바디 포지티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바디 포지티브. 한국어로 자기 몸 긍정주의로 번역하기도 해. 신체 크기, 모양, 피부색, 성별 또는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이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운동이지. 생각해보면 인간은 손끝에 있는 지문 하나조차도 모두 다 달라.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하나의 모습만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 바디 포지티브는 성별과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지향할 수 있는 가치관이야. 사회가 제시하는 특정한 기준에 집착하지 않게 나의 몸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지. 또 타인의 시선과 과도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 바디 포지티브는 비만을 합리화하거나 비만이 마른 몸보다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떻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마음이며 나의 몸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결심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 책은 바디 포지티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먹기 명상, 걷기 명상, 패션 꿀팁 등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팁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 안에서 바디 포지티브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의 몸과 자신의 몸을 자꾸 비교하고 지금보다 날씬하고 예뻐진 모습이 진짜 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참다 폭식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면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 책장을 넘겨보는 건 어떨까요? 시도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외모 콤플렉스와 낮은 자존감, 다이어트 강박과 섭식장애를 찬찬히 돌아보며 바디 포지티브, 자기 몸 긍정주의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전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만보님께 이 책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 대신 찾아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닉네임 강규리님의 사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와 9년 정도 함께 산 반려견이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 갔을 때 반려견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는 길 최대한 외롭지 않게끔 반려견에게 미련 없이 최대한 잘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툴고 미숙한 점이 많은 견주라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반려견과의 이별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9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시는 강규리님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데요.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요. 강규리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줄 책을 저희 부크부크에서 찾아봤는데요. 출판사 아침달에서 개와 함께한 시간에 대해 여러 시인들이 함께 쓴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입니다.
부끄부끄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 들려드릴게요. 개와 함께 한다는 건 나 아닌 한 생을 돌보는 것. 태어남부터 사라짐까지 한 존재의 반짝임이 나에게 스며드는 것. 어떤 순간에도 귀엽고 믿음직한 개는 말한다. 내가 누구든 너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까만 코로 따뜻한 이마로 폭신한 발바닥과 안아들기 적당한 무게로 조그만 짖음으로 더 큰 사랑을 들려준다.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한다 해도. 남지은 시인은 개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 아닌 한 생을 돌보는 것, 태어남부터 사라짐까지 한 존재의 반짝임이 나에게 스며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규리님의 반려견 또한 규리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더 큰 사랑을 주며 부족함 없는 행복한 생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20명의 시인이 쓴 시와 산문, 그리고 시인과 반려견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담긴 이 책이 규리님께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들이 쓴 반려견과의 시간에는 사랑, 믿음, 우정, 행복, 그리움, 슬픔, 상실감 등 여러 경험과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규리님도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부디 차근차근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랄게요. 규리님의 서툴고 미숙한 모습도 반려견에게는 언제나 완벽한 모습일 거예요. 규리님을 포함하여 반려견과 함께 사는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잠만보님과 강규리님에게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책으로 해결하는 부끄부끄의 만능 상담소 대신 찾아드립니다 였습니다. 고민은요 저희가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부끄부끄 참여 링크에 대신 찾아드립니다 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릴게요. 13번째 오늘의 창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해서 소개한 책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할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또 자신의 취향을 저격한 책들이 있다면 부끄부끄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방송되었던 책들의 리뷰, 마이 부풀리와 대신 찾아드립니다의 사연도 계속 받고 있으니 관심 갖고 참여 부탁드려요. 기다릴게요. 부끄부끄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내 사연과 리뷰가 방송되어지는 기쁨을 많은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부끄부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팟빵의 부끄부끄,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수빈, 주성은, PD 이타쿤, 저는 아나운서 장진영, 아나운서 정지은이었습니다.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또 만나요. 친구야 우리 부끄부끄 같이 듣자. 안녕.